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언리얼 PD. 이번 시간에는 2D 게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2D 게임 예제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예제는 제가 직접 해볼 필요가 없어서 해보진 않았는데, 다른 그 학생들한테 시켜보니까 뭐 곧잘 해내, 뭐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D 게임하고 3D 게임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어, 그 방향을 왜 어떻게 그 설정하고 게임 그 포트폴리오나 자기 프로젝트 그러니까 1인 개발이든 뭐 포트폴리오든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 채널에서 주로 3D만 다루고 2D를 다루지 별로 많이 다루지 않는 이거 외에는 다루지 않는 이유가요. 기본적으로 블루프린트를 공부를 하게 되면 3D 게임을 통해서 2D 게임 만드는 건 어, 그 스프라이트 그래픽 그러니까 플립북이라 그러죠. 이렇게 종이 뚜르륵 넘겨가지고 그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 그거만 그 할 줄 알면은 그거만 다루게 되면은 그 개념만 잡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할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리얼 2D 게임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최근에는 그 2D 게임을 3D 엔진으로 많이 만들어요. 유니티도 3D 엔진이죠. 유니티가 좀 간단하다고 유니티로 가볍다고 그 2D 게임들 많이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2D 게임은 전용 엔진이 따로 있죠. 뭐 코코스니 뭐 이런 것도 있고 RPG 메이커는 제가 좀 써봤는데 어, 쭈꾸루는 제가 안 써보고 메이커만 써봤습니다. 메이커가 이미지 사이즈가 확장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시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지금 요즘 왜 3D 엔진을 가지고 2D 게임 만드느냐? 가속기 때문에 그래요. 가속기 3D 엔진은 기본적으로 가속기에 지원을 받기 때문에 빨리 잘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 그 엔진 자체가 사이즈가 크니까 또 뭐 언리얼은 무겁다 그러니까 그 모바일 게임 같은 거 2D 게임은 주로 모바일에서 많이 하죠. 그런 거 다운받는데 부담스럽지 않냐? 그 기껏 해봐야 배포 버전은 엔진 자체만은 한 20 몇 메가밖에 안 됩니다. 언리얼 엔진도 4버전 얘기하는 겁니다. 5버전 말고 거기다 이미지 좀 집어넣고 뭐 이러면 사운드 이펙트 같은 거 집어넣고 그러면 뭐 사이즈가 커야 100메가 뭐 수준 100 몇십 메가 뭐 커봐야 200메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유튜브 동영상 하나 아니 유튜브 동영상 하나 보는 거나 뭐 별 차이 없습니다. 그 정도는 부담 없이 받지 않을까요? 아니 물론 뭐 국내 그 인터넷 사정이 그런 거고 해외 가게 되면 조금 부담스럽게 하겠죠. 인터넷 속도가 느린 나라에서는 뭐 아프리카 같은데 물론 거기 게임 시장이 아니라고 봐야죠. 중국만 해도 우리 LT 수준은 되나요?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동영상 보는 거는 그 게임 다운받는 거는 별 무리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언리얼 엔진도 뭐 4버전 같은 경우는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배포 버전으로 그 패키징을 하게 되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적화도 잘 안 해요. 뭐 거의 신경 안 쓰고 만드는 게임이라서 제 예제에 그 블루프린트 공부하는 과정, 서드 퍼슨 캐릭터나 뭐 온라인 같으면 네트워크 같으면 멀티플레이어까지 공부하셨으면은 2D 게임 만드는 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플립북 같은 경우는 그 스프라이트라는 그 애니메이션 에셋을 쓰죠. 2D 이미지입니다. 그 스프라이트를 직접 그 찍는 그래서 그리는 거를 도트 노가다라고 하죠. 노가다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도트 그래픽이라 그러는데 그거 포토샵 나오기 전에 딜럭스 페인터라는 거 가지고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3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그게 왜 그걸 별로 안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페이가 매우 작아요. 작았었고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워낙 하는 사람이 없어서인지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그게 그거 외에는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그것만 잘하면 다른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잘 안 하게 돼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누구나 그것만 배우면 그림만 좀 그림 그리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찍는 거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컨셉 아트 하시는 분들이 그 포토 그래픽을 그려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정이 좀 달라져서 그 AI 제너러티브 그 생성형 AI들이 도트 그래픽도 그려줍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그 이미지가 있어야 그려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캐릭터의 동작을 애니메이션 한다 그랬을 때는 그 동작을 그려줘야 돼요. 어차피 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걷기 뛰기는 동작들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AI가 발전하면은 그 캐릭터 컨셉만 그려주면 얘가 걷기 뛰기 동작을 그려줄래나? 그 스프라이트 세트를 만들어줄래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 여기 이 나온 예제에서는 무료 스프라이트 다운로드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어,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잠깐 볼까요? 여기 들어가 있네. 잠깐 내려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이건 한 사이트인데 33,000개나 있네요. 이 중에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걸 가지고 뭐 작업을 해볼 수도 있고 이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자기 걸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겠죠. 어, 그래도 33,000개나 있어도 결국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 걸 만드는 친구들도 많아요. 사실 게임을 제작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넥슨에서 요번에 나와서 성공적인 판매물을 올리고 있는 데이브 더 다이브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 거는 없어요.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그냥 중세 판타지풍, RPG풍, 뭐 기사 다 똑같 비슷비슷해요. 음. 독특한 어떤 개인 스토리 갖고 그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트 찍는 그 그래픽 노가다 노하우는 여기에 없습니다. 따로 배우시는 게 맞고 이 예제에서는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만약에 3D 그래픽 기술이 있는데 도트 노가다를 하기가 싫다. 그랬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캐릭터는 3D입니다. 3D. 플랫폼 게임에서 2D 스크롤 게임에서 캐릭터를 3D로 쓰시면 돼요. 그게 지금 장점이 많은 게요. 3D 그냥 사진 한 장으로 3D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AI가 지금 있습니다. 그거 꽤 잘 작동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원화 캐릭터 원화를 그림 그리는 건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분들이 많죠. 또 그림도 합성으로 만들어주는 데가 생성형 AI가 많으니까 말로 프롬프트로 잘 해서 캐릭터를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 3D를 만들어서 3D 안에다가 애니메이션은 언리얼 마켓에 가시면은 여러분이 쓸만한 게 다 있습니다. 걷기, 뛰기, 공격하기, 뭐 총쏘기 이런 건 다 있어요. 그 에셋 하나만 써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도트를 찍을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크롤 2D 게임에서도 캐릭터를 3D로 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메이플 스토리 배경에다가 이얘 3D 캐릭터 얘가 마네킹이죠. 마네킹 집어넣어가지고 그 1인 개발해갖고 내놓은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꽤 잘 만들었어요. 이 아마 요거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그러면 코코스 같은 2D 엔진으로도 되고 뭐 RPG 메이커로도 되는데 왜 언리얼을 쓰냐? 블루프린트 쓸 수 있잖아요. 블루프린트 너무 쉽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 가속기 지원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얘는 거의 게임이 다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템플릿 제공하잖아요. 여기다가 이미지 집어넣어서 조금 수정되면 되니까.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언리얼 엔진으로 하시는데 다만 5버전에서는 이 사이드 스크롤 템플릿이 현재 없어요. 물론 뭐 사이드 스크롤 그 플러그인이 있을래나 뭐 그런 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있는 걸 없애는 경우는 제가 잘 못 봤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몇 개
없어졌어요. 퍼즐도 여기 없어졌나? 하여튼 뭐 그 게임에서 템플릿이 몇 개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5버전으로 안 만들고 4버전으로 만들어라 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5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 기능의 대부분이 3D 그래픽의 렌더링 성능을 향상시킨 거예요. 사실적인 그 3차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루멘과 나나이트가 그거죠. 그 3D 그래픽 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레이트레이싱이 뭐 반사 굴절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기능이 향상된 겁니다. 그러면 이 퍼즐이나 이 사이드 스크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스프라이트는 3D 렌더링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드 스크롤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았냐? 그럼 무슨 얘기? 그건 4버전으로 만들어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4버전 엔진 사이즈가 작아요. 5버전의 엔진이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장비도 좋은 거 써야 됩니다. 비디오 램을 그래픽 카드의 비디오 램이 기본 12기가 이상이라 해야 돼요. 12기가 이상. 그 그래픽 카드 비싸요. 통상 100만 원짜리 이상 100만 원대입니다. 제일 싼 게 40만 원짜리가 한 종 있는데 47만 원짜리. 그 제가 찜했어요. 저는 그거 쓰고 있습니다. 3D 게임 개발하면서. 그러니까 장비도 빨라야 되고 수시로 쉐이딩을 하기 때문에 장비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CPU도 좋아야 돼요. SSD 카드도 꽂아야 됩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4버전 정도 되면은 SSD 정도는 써야 되지만은 비디오 램은 제약을 거의 안 받습니다. 그냥 제가 650 쪽으로 충분히 돌렸고 GTX 650이요. 그거 10몇 년 전에 산 거거든요. 그걸로도 여러분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게 아니라 잘 돌아갑니다. 2D 게임 만들 때는. 2D 게임을 생각하고 계신 분은 장비 업그레이드 하지 마세요. SSD 정도만 꽂으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말씀드렸고, 그 2D 게임이 3D 게임에 대해서 게임성이 떨어진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2D 게임으로도 얼마든지 재미난 게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잘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그 소대에서 설명을 드렸고, 설명드렸듯이 뭐 블루프린트를 3D로 배우면 다 할 수 있다. 뭐 2D는 어렵지 않다. 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D 캐릭터를 쓰는 경우에는 저걸 하시는 게 좋아요. 리타겟팅을 아셔야 됩니다. 그 3D 캐릭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그래서 이제 3D 공부를 먼저 하고 2D를 만드시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리타겟팅이 두 군데서 그 교과 과정에 있어요. 시리즈에 두 군데 나옵니다. 한 군데는 서드 퍼슨에서 나오고 또 한 군데는 뭐냐면은 메타 휴먼을 가지고 동작을 캡처 받아서 딥모션에서 그러니까 비디오로 3D 동작 촬영해 가지고 뭐 아무나 찍으면 됩니다. 연기하는 사람이 찍어서 그걸로 메타 휴먼으로 다운받는 캐릭터로 언리얼 엔진으로 다운받는 그 경우가 예제가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메타 휴먼 쪽에. 네. 그 경우에 리타겟팅을 하는데 이전에 말씀드렸던 서드 퍼슨은 4버전의 리타겟팅이고 뒤에 말씀드렸던 메타 휴먼은 5버전의 리타겟팅이에요. 근데 리타겟팅이 개념은 같지만 방법은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5버전이 조금 더 쉽게 돼 있어요. 리타겟팅 하기가.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이팅! 감사합니다.